아, 그 유튜브에 제 뱅호 TV예요. 수강생들이 지어줬어요. 수강생들 그때 한때 그 얘기를 했어요. 그 10개년치 문제풀이 영상 찍어서 올려줄게. 회계사, 세무사 기출 문제. 이렇게 채널이 뭔데요? 야, 채널이 뭔데? 채널이 뭔데? 나 채널 하나 정해야 돼. 나는 991번 할까? 뭐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라 채널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럼 그게 뭔데? 그냥 이름을 정해야 되는데요, 그러더라고. 너 이거 정해줄래? 배우원 TV 입에 딱 붙는데요, 그러더라고. 그래 그러잖아. 경상도 저희 어머니 저한테 배모야 그러더라고. 처음에 친구들이 제 이름이 배우인 줄 알고 발음이 예전 거는 뭐 보지 마세요. 예전 거는 개정되기 전 거라가지고 도움이 크게 안 되시고 혹시나 또 독이 될 수도 있고 뭐 그 글자가 잘 안 보이거나 이러면 그 기분 나쁘게 그 밑에다 리플 달지 말고 다음 주 오픈 얘기를 해줘. 좀 더 가까이서 해주세요. 이렇게. 예전에 그 10개년째 문제풀이 영상 올렸더니 강의 너무 괜찮다고 리플을 달았더라고. 누군지 봤더니 그 제자야, 학교 후배이자. 그래서 제가 그랬다고. 네가 뭔데 감히 내 강의를 평가하고 왔더니 학교에서 끝났지. 그랬던 기억이 나. 네, 여러분들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제는 조금 기록에 남기고 싶어요. 10년이 넘었는데 한 번도 기록을 남긴 적이 없네 이런 생각도 들고 뭐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기록에 좀 남기고 싶어요. 우리 애가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거든. 맨날 내한테 돌린다고. 안녕하십니까 배모TV. 네. 그러더니 갑자기 우리 애가 유튜브를 하더라고. 아빠 나 조회수 6 됐다고 막 이러는 거야. 아빠 정도 돼야지. 조회수 20 이렇게. 애들한테 핸드폰 맡기면 조심해야 되겠더라고. 우리 집 소개를 막 하더라고 애가 영상에서. 아 이거 잘못하면 속옷만 입고 있는데 막 영상에 걸리겠더라고. 화면에 나오겠더라고. 그럼 또 뭐 유튜브에서 계정 정지 먹는 거 아니야? 선정적이 돼가지고. 자 합시다. 네, 목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턱을 들어야 돼. 턱을 잘 안 올라가면 손가락을 이렇게 올리면 돼. 그럼 여기 밑에 이제 와이퍼 그러는데 목 삐끗이라든지 여기 쫙 펴진다고. 이렇게 하면 시원하거든요. 근데 이렇게만 하면 안 된대. 반대로 숙이는 것도 해야 된대. 숙이는 거는 힘 주지 말고 고개를 다 힘을 빼고 툭 떨어뜨리고 힘을 뺀 상태에서 손만 위에 올리래. 손무게만큼 하중인 거게.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목 뒤에 여기 근육이 이제 이완되는 게 느껴진대요. 저는 지금 여기가 뭉쳐 있거든요. 근육이 힘을 주면 여기 근육이 팍 올라와요. 올라오면 이제 두통으로 확 오거든요. 계속 운동해서 풀어야 되는데 어찌하겠어요. 수험 기간 때는 그렇게까지 신경 쓰시기 힘들 거예요. 하체 운동 많이 하시고 웬만하면 앉아 있을 때 정자세로 앉아 있는 습관을 들이고 정자세로 앉으려면 독서대 높이 조절되는 독서대, 높이 조절되는 독서대, 정자세로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눈 어쩌겠냐 더 나빠지면 안 되지. 스탠드는 좋은 거, 의자는 좋은 거 하면 잔다. 스탠드 좋은 거. 자, 3-129페이지 유가증권 봅시다. 자, 주식, 출자지분, 채권 이렇게 돼 있는데 학생들이 또 나 이런 거 물어볼 거라고 상상도 못 했는데 출자지분이 뭔지 물어보더라고. 트렌드가 바뀐 거야. 어떤 트렌드? 이제 상법을 많이 안 보는 거지 시험을.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상법을 95%가 봤다고. 그때는 이런 거 얘기 안 해도 됐거든. 당연히 아니까. 근데 이제 상법을 안 하니까 출자지분도 주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주식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출자지분이라고 표현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가 같이 회사를 꾸리는데 네 얼마 태웠는데 돈 그게 출자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리고 동그라미 3번은 2번 채권, 동그라미 3번 이런 것까지 볼 필요 없고요. 자, 평가 방법 보세요. 평가 방법. 페이지 6컷 나눠놓고 갑시다. 봉화는 아까 40몇 페이지를 했냐.
45페이지. 똑같거든요. 어느 페이지로 보든 상관없어요. 페이지만 엮어 놓으세요. 자, 보자. 평가방법. 기업회계에서는 유가증권의 종류별로 원가법, 시가법 등을 적용하나. 자, 이게 무슨 말인데? 여러분들 국제회계 기준에서 재평가 회계 처리 그리고 원가 모형이 있었죠. 그죠? 뭐라고 그래? 지금 유가증권이잖아. 아니, 재평가 회계 처리가 아니라 평가 손익 회계 처리. 어떻게? 단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삼각 부가가치 측정 금융자산,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이렇게 분류해가지고 평가했었죠. 그죠? 그렇게 하나 세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세법은 어떻게 하는데? 오른쪽에 원칙. 일반적인 경우에는 다음 방법 중 선택 가능하다. 원가법이 원칙이다. 그 원가법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건 선택 가능하다고. 그 원가법에 어떤 게 있는데? 주식은 평균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됐죠? 됐어요? 주식이 총평균법? 어디서 들어봤는데? 저 자식이 앞에서 강의할 때 엄청 강조했었던 것 같은데 뒤에 가서 공부한다고 이 부분만 총평균법이 아니라 선입선출법이라고 예외가 있다고 그런 강조를 했던 것 같은데 라는 기억이라도 났으면 좋겠어. 소연아 어디 있냐? 너 이거 찾아서 나한테 답변해주고 너 지금 집에 가도 돼. 물론 나는 강의를 계속 하겠지. 자, 어디에요? 형님 어디에요? 빨리 페이지 찾아주세요. 수입 배당금 입금 물산지 보고 가세요. 여기 페이지 있어요. (3-60페이지) 3-60페이지. 저 밑에 괄호 2번에 수입배당금 입금물산일 두 번째 칸에 입금물산일 계산 방법 되어 있죠. 눈으로 빨리 따라오세요. 수입배당금 빼기 지급이자 곱하기 기말 재무상태표상 자산적 수분의 세법상 주식적 수의 입금물산일 6을 곱하죠. 그때 세법상 주식적 수의 박스 3번 단위는 다음 페이지. 박스 3번 달리해보세요. 박스 3번이 아니라 3-62페이지 제일 위에 3-62페이지 제일 위에 별 표시의 두 번째 점 세부사항 있어요? 네. 그죠? 확인하러 간다. 세부사항 그래. 소연아 너가 출처났네. 네가 출처났네. 내가 출처주지는 않았지. 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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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출처났 너도 출처났네. 너도 출처났네. 줄은 쳐놨네. 괜찮아요. 지금 하면 돼요. 보유 주식수 계산할 때 동일 종목의 주식의 일부를 양도할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을 본다. 그죠? 이 파트만 선입선출로 가정하는 거지 원래 유가증권의 평가 방법은 세법에서는 평균법 원칙입니다. 됐죠? 됐죠? 그럼 이렇게 얘기할게. 세무사님 앞에 예외적으로 선입선출법이잖아요. 원칙은 평균법이고요. 뭐가 중요합니까? 원칙은 평균법이다라는 게 100배는 더 중요해요. 예외적으로 선입선출법 적용하는 건 1차 시험에서는 거의 등장 안 해요. 그럼 뭐 한다고 얘기해 주는데 1차 시험에서 계산 문제 안 나온다면서 말 문제 보기에 묻어 나올까 봐. 선입선출이다 이러면 무조건 틀렸다 할 거 아니에요. 됐죠? 네. 자, 돌아오세요. 됐어요? 됐어요. 얼른 돌아오세요. 페이지만 딱 엮어놓으면 되지. 예외 이래가지고. 자, 3-129페이지에 이제 채권 봐봐. 채권은 개별법이 한 개 더 들어가더라. 됐어요? 이런 게 뭐 중요하나? 중요하지 않거든. 이게 말문제 보기를 구성했어 근데. 그럼 우리 수업 목적으로는 이제 중요해진 거지. 그죠? 자주 나오나? 근데 자주 나오는 편은 아닌데 강사들이 유명 강사들이 쓴 책마다 이게 다 있어. 그래서 좀 보고 가지고. 자,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에 투자회사 등이 보유한 집합투자자 사면 되겠죠? 이것도 말문제 보기를 구사한 적이 있어. 중요하진 않지만 이건 시가법이야. 자,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 투자회사는 이 유가증권을 사고 팔고 하면서 이익을 남기는 거잖아. 그러면 시가가 얼마인지 엄청 기민하게 반응해야 되겠지?
그래서 시가평가를 해야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개할 기준을 주지. 됐어요? 됐어요? 안 됐어요? 동그라미 3번은 볼 필요 없어요. 우리 회사는 보험회사도 이렇게 등장을 해요. 자, 그 다음 예외. 다음의 경우에는 평가 손실을 계산하면 시가로 감액 가능하다. 이게 45페이지입니다. 어디를 보든 상관없어요. 똑같아요. 다만 1,000원은 제외. 비만금액이라 그랬지? 그지? 네. 그렇죠? 선택권이 부여되어 있는 특별한 결산 조정사. 감액 사유가 발생한 사업인데 계상해야지만 인정되는 특별한 결산 조정사. 자, 어떤 경우 주식 발행한 법이 파산했대. 이 경우에는 상장, 비상장 불문한다. 그죠? 근데 동그라미 2번. 다음에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부도 발생, 회생이 이걸 결정, 부실 징후 기업이 됐대. 상장법인 주식인 경우에는 다 돼. 비상장인 경우에는 나랑 특수관계가 없어야 된다고. 그때 특수관계 여부는 어떻게 따진댔지? 일반적으로 특수관계 여부는 소액주주인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없다고. 정리해줄게. 소액주주인 경우에는 특수관계 없고, 소액주주가 아니면 우리 수업 목적으로 대주주라고 생각하면 된댔지. 그때 소액주주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데? 1% 미만 보유주주가 원칙적인 법인세법상 소액주주의 범위에 들어간다. 법인세법에. 근데 이 파트만 소액주주의 범위가 다르댔지. 5% and 10억 원이야. 그지? 그죠?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별표식 2번.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5% 이하 and 취득가액 10억 원 이하. 이때는 특수관계가 없는 걸 보겠다. 그 얘기야. 됐나요? 자, 그 페이지 본 김에 그 위로 올라가서 별표식 1의 동그라미 2번. 만약에 시가가 1,000원 이하래. 그럼 1,000원을 시가로 한대. 자, 이건 무슨 말인데? 주식이 쓰레기 조각이 돼버린 거야. 감액 사유가 발생했어. 그래서 100만원치 있는데 100만원 전액 다 평가 손실 처리했대. 혹은 감액 손실 처리했대. 혹은 손상차손 처리했대. 대손 처리했대. 뭐든 상관없어. 평가 손실이야, 그게. 평가 손실. 그럴 때는 1,000원은 비만금액으로 남겨야 된다고. 그래서 송금물사님 1,000원 유보돼야 돼. 근데 만약에 사유를 충족 못했다. 그럼 송금물사님 100만원 유보겠지. 네? 됐어요? 네. 오케이. 됐습니다. 자, 앞에 이제 다시 돌아오고 맨 밑에 중소기업 창수사 이런 거는 볼 필요 없다. 중소기업 창수사에 대해서는 2차 시험 때 조세 특례 제한 보면서 주창창 공부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멜로디 3번에 2차 시험 정도 있는데 신경 쓰지 마세요. 2차 시험에서 잘 안 나오니까 어려워요. 자, 밑에 사례들이 있죠. 그죠? 이거 보는 게 나을까? 예제로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프로그레스 문제 1082페이지. 운동해야 됩니다. 운동. 하체 운동하는데 자전거가 좋아요. 근데 지금 목 안 좋으신 분은 저희 와이프도 저한테 잔소리 하거든. 자전거 타면 목 안 좋은 사람들도 힘들대요. 자전거 타는 자세 자체가 무부정하기 때문에. 와이프가 요가가 좋다고. 와이프가 요가로 유명한데도 자꾸 와서 수업 들으라는데 한번 들어가서 수업 들으면 재미가 없어서 가기 싫고 재미가 없고. 그러니까 한번 얘기했어. 재미가 없어서 안 하고 싶다. 재미가. 그리고 시선도 어디에 둬야 될지 모르겠다. 다 여자들 그쪽 쪼리 레깅스 입고 앉아있는데 변태 같아 보일 것 같고 시선을 어디에 둬야 될지 모르겠어. 남을 보면서 따라해야 되거든. 나는 동작을 모르니까. 근데 그 시선이 곱지 않게 느껴질 수 있잖아. 눈을 감을 수도 없고. 저는 이거 수험 기간 때 자전거 많이 탔어요. 싸구려 자전거 하나 사가지고 밤 11시든 12시든 그냥 마음이 힘들면 타고 나가. 반송에 살 때. 반송에서 새벽 1시에 차도 없잖아. 세게 밟아서 제가 광안리 바닷가까지 45분 만에 가봤어요. 차로 가도 힘들거든 45분. 그 정도로 밟고 다니면서 죽을 뻔한 적도 있지만 그게 되게 심적으로 되게 많이 누그러지더라고. 한 번은 광안리 바닷가 갔다가 한 번은 해운대 갔다가 해운대 가면 신대구탕 가서 밥 먹고 오고 새벽에 광안리로 가면 콩나물 해장국집에서 밥 먹고 오고 갈 때 배낭에 물 한 병이랑 신문지 꼭 챙겨가야 돼. 신문지. 바닷가 배사장에 들어누워서 잠깐 자다 와. 한 시간 정도. 그때 누가 나를 알아보면 안 되니까 그때는 마스크 이런 거 안 끼고 그러니까 신문지로 내 얼굴을 살 덮는 거지. 그러면서 자연의 소리, 파도 소리, MC 스퀘어 별도 필요 없지. 그래가지고 한숨 자다가 해장국 먹고 들어오고 그랬던 기억이 나. 10월 24일에 합격자 발표가 나는 날 새벽에도
합격자 발표 날 때까지 잠도 못 이루고 마음이 불안했는데 새벽에 자전거 타고 또 왔어. 되게 괜찮더라고. 운동해야 된다. 저는 그게 운동이 됐던 것 같아요. 자, 해봅시다. 382페이지. 도매업을 영위하는 가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다음에 유가증권에 관한 자료를 토대로 단기 세무조정을 해버려요. 세무조정. 도매업이라는 표현이 나온 이유는 이 회사의 유가증권은 재고자산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정기에 파산한 A사 주식에 대해서 단기에 다음과 같이 회의 처리했대. 300만. 평가 손실 잡았네. 그지? 파산이네. 파산은 상장 비상장 따져 안 따져? 안 따지지. 그지? 그럼 쓰레기 조각이 됐네. 쓰레기 조각. 근데 얼마를 남겨줘야 되는데? 봉환아 얼마를 남겨놔야 돼? 이만 금액으로. 그럼 세무조정하면 어떻게 돼야 돼? 송구불산이 1000원 유보 하면 망한다고. 망해. 봉환아 1번 문제 다시 읽어주라. 다시 읽어주라. 다시 읽어주라. 읽어주라. 정기에다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인들이 계상해야지만 인정되는 특별한 결상 조정사. 감액사유는 작년에 발생했어. 작년에 계상했어. 올해 계상한다며. 그러면 안 돼. 전액 다 송금불산이 유보라고. 됐어요? 됐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 비사주식. 단기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시장성이 있는 기타 포괄손익 인식금융자산인 비사주식의 시가가 500만 원이 되면 따라 다음과 같이 회의 처리했대. 다음과 같이. 다시 단기말 현재 보유하고 있고 시장성이 있대. 그래서 기타 포괄손익 공정한 지적 금융자산으로 했나봐. 얘가 취득원가가 800인데 시가가 500이라 가지고 회의 처리했대. 자, 여러분도 공부하도록 해드릴게요. 자, 기타 포괄손익 공정한 지적 금융자산이에요. 얼마 떨어졌대? 얼마 떨어졌대요? 300. 자, 그래서 차변에 어떻게 했는데? 평가 손실 잡은 거예요. 300. 자, 7, 8. 얘의 성격은 뭐예요? 기타 포괄손익이죠. 그죠? 그죠? 자, 세무조정 해봅시다. 세무조정. 평가 손실을 300만큼 잡았다. 자, 세법의 원칙은 뭐예요? 평가 손실 이런 거 인정해줘요? 안 해준다고. 그럼 세법에서 뭘로 보는데? 이미 평가 손익으로 본다고. 세법에서는 실현이 안 됐기 때문에 인정이 안 되지. 인정이 안 되지. 인정이 안 되면 어떻게 하던데? 손실 잡았잖아. 소금불산이. 금융자산 300 유보. 그와 동시에 이익, 자본주죠. 자본능력, 기타 포괄손익이 차변에 있으면 자동으로 뭐 하자 했다고? 송금산이 기타. 세무조정이 2개가 나오는 거지. 2개. 선생님 왜 그래? 했잖아. 봉환아 페이지 한 번만 엮어주라. 동생들 모르겠던 것 같다. 3- 페이지만 엮고 갑시다 여러분. 몇 페이지입니까? (30) 3-33페이지 페이지 읽다 복습하세요. 혜련아 이거 갸우뚱하면 안 된다. 이런 거 지금 일일이 설명할 그런 게 아니네. 됐나요? 됐어요? 근데 시험에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회사가 이 평가 손실을 단기 비용 처리했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 이 세무조정은 없고 송금불산이 유보만 하면 돼. 근데 수험생들이 뭘 따져 물으러 오는데 쉬는 시간 되면 이걸 가지고 따져 물으러 오는 거야. 세무사님 기타 포괄손익 공정한 지정 범주로 분류해놔놓고 평가 손실을 왜 단기 손실 처리했습니까? 그건 그 회사에 따져 물어야지. 내한테 따져 물을 게 아니라. 이제 감사를 안 받는 회사겠지. 됐죠? 세무조정만 이루어지면 돼요. 시험문제에 저렇게도 등장해요. 자, 계속 봅시다. 3번 시사 주식. 주권 상장법인 시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중 부도 발생했네. 회생기획 인하겠죠. 경영 정상화 계획 이행에 착수했다네.
이런 경우에는 상장인 경우에는 다 되죠. 비상장인 경우에는 특수관계여부 따져야 되고 상장이라네. 됐죠? 그래서 얼마만큼? 400만원만큼 주식을 없애고 손실 처리해야 돼. 인정되나요? 인정되지. 다만 비만 금액으로 1,000원은 남겨줘야 되지. 그래서 송금무사님 1,000원 주고. 됐습니까? 됐어요? 네. 그럼 이 유보잔액은 언제 없어집니까? 처분할 때 추인돼요. 처분할 때. 됐죠? 됐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3-130페이지. 기본수 덮지 말고 옆에 놔두세요. 또 보러 갈 거예요. 3-130페이지. 자, 저 밑에 3번에 평가 방법 신고 및 변경 신고 재고자산이랑 똑같다 그 얘기야. 재고자산이랑 똑같다는 얘기는 뭔데? 최초 평가 방법은 3월 말까지. 그때까지 안 하면 무시고시 평가 방법을 적용한다. 변경 신고는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개월까지 9월 30일까지. 그 이후에 하면 임의 변경으로 본다. 됐죠? 똑같다 그 얘기예요. 다만 밑에 무시고시 평가 방법은 어떻게 되는데 재고자산은 선입선출법 원칙인데 자 유가증권은 총평균법이 원칙이다. 됐죠? 됐죠? 임의 변경 시 평가 방법은 무시고시 평가 방법과 당초 정보가기 평가 방법 중 큰 거 똑같죠? 됐나요? 네. 넘어갑니다. 4번에 유가증권 관련 세무조정 여기서부터 있는 것도 과거에는 책에 수록되어 있지 않았었어요. 그냥 문제로 우리가 습득하는 건데 이걸 책의 저자가 정리해가지고 책에 수록을 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제가 이런 파트는 강의를 별도로 안 했어요. 시간 아까워서. 근데 좀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객관식반 문제 풀 때 좀 수월하니까요. 자, 주식. 회사가 임의로 주식평가 손익을 계산했대. 그러면 입금물산입, 송금물산입이지. 됐죠? 그런데 그걸 기타 포괄손익으로 처리했대. 그러면 입금산입 기타 혹은 송금산입 기타 해놔놓고 입금물산입, 송금물산입이지. 방금 봤잖아. 됐죠? 넘어갑니다. 밑에 지분법에 따라 회계 처리한 경우 있죠. 그죠? 여러분 지분법 공부 안 했거든. 정태가 회사 혹시 강의하던가요? 안 했죠? 그죠? 지분법은 어차피 우리가 수업 목적이라서 그래. 지분법까지는 과거에 너무 옛날인데 과거에는 우리 중구백이라는 책에 지분법이 다 실려 있었어. 실려 있었다고. 그걸 고구백이라고 표현하는 사람은 잘 없었어. 그런데 이제 명확해진 거야. 뭐가 명확해졌는데 중구백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컫는 거는 한 개 회사에서 일어나는 일. 고구백이라고 일컫는 거는 2개 이상에서 회사에서 벌어지는 일. 이렇게 선을 딱 긋다 보니까 지분법은 2개 이상 회사에서 벌어지는 일이니까 지분법이 고구백의 영역으로 다 옮겨가 버렸어. 옮겨가 버렸어. 근데 과거에는 중구백의 영역이 다 있었거든. 그리고 우리 시험은 중구백의 영역이 시험이다. 그런 거 없거든. 재무회계지. 그래서 지분법도 시험 범위에 있어. 연결도 시험 범위에 있고 합병도 시험 범위에 있고 외화 환산도 시험 범위에 있고 파생상품도 시험 범위에 있지만 파생상품은 아예 등장한 적이 없어. 그럼 나머지는 거의 10년 가까운 텀으로 한 번씩 등장하는데 내가 한 번 걸렸지. 내가 한 번 걸렸지. 그런데 그럼 너는 못 맞췄냐? 못 맞췄지. 왜? 동차 때 나왔는데 동차 때는 고구백을 보고 들어갈 시간이 없어. 내가 머리가 나쁘고 머리가 좋고 이런 게 아니라 시간 자체가 안 나와. 그래서 고구백의 영역은 유예 때 해야 돼. 유예 때. 그럼 세법은 지분법 이게 말문제 보기를 구성하는 적이 있어. 그래서 조금만 보면 세법은 지분법 이런 거 인정 안 해줘. 지분법 이런 거 인정을 안 한다는 얘기는 지분법과 관련된 손익을 계산을 하거든. 회사가 지분법 이익, 지분법 손실 이런 걸 계산을 한다고. 자, 이게 뭐냐면 봐봐. 예전에 그 얘기 해준 적 있죠. 내가 A라는 회사의 주식을 한 주 취득해서 보유하고 있으면 금융자산 기준서를 가지고 회계 처리해야 된다고. 근데 내가 회사가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어가지고 재미가 없다 보니까 인생살이가 그 회사 주식을 계속 하루에 한 주씩 사모으기 시작했댔지.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20% 이상, 50% 초과금, 20%는 이상, 20% 이상 보유하게 된 거야. 그러면 이걸 소련 말로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표현한다고. 유의적인 영향력, 유의적인, 시그니피컨트 얘기하는 거야. 내가 그 회사 입구에 도착을 하면 경비 아저씨가 내한테 경례를 하면서 차 발레 파킹을 해준다고.
그리고 내가 사장실로 들어갔는데 비서가 아무 제재도 안 하고 나를 안내해준다고. 큰 소리 꽤나 칠 수 있다 그 얘기야. 그러면 회계에서는 지분법에 따르는 회계 처리를 하래. 그럼 지분법에 따르는 회계 처리는 뭔데? 20% 이상 이 회사 주식을 갖고 있으면 너희 둘은 한 덩어리냐 아니냐 이거야. 한 덩어리로 보고 회계 처리해라. 이게 지분법이라고. 그럼 한 덩어리라고 보고 회계 처리하는 방법 중에 이런 게 있어. 이 회사가 당기순이익을 1,000만 원을 보고했어. 근데 내가 이 회사 지분을 30% 갖고 있어. 1,000만 원 중에 30%인 300만 원 내 거 아니냐 이거야. 한 덩어리니까. 그래서 이익을 300만 원을 인식을 해요. 이 회사가 손실을 1,000만 원을 보고했어. 그 중에 손실 300만 원은 내 부담 아니냐 이거야. 손실을 300만 원 인식한다고. 근데 세법은 그런 걸 안 키워. 그런 걸 인정을 안 하니까 지분법 이익을 계상하면 입금불산임, 지분법 손실을 계상하면 손금불산임. 그리고 소득처분은요, 상대 계정이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이라는 유가증권이거든. 그래서 입금불산임 마이너스 유보, 손금불산임 유보 이렇게 처분을 버린다고. 여러분들은 그것만 알고 가면 돼. 세법에서는 지분법 이런 거 인정 안 하니까 입금불산임, 손금불산임이다. 상대 계정은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이거든. 주식이니까 그냥 유보다. 유보다. 됐어요? 됐어요? 네. 그 정도만 하면 돼. 됐어요? 배당금도 있네. 배당금을 수령하면 어떻게 하는데? 배당금을 수령을 하면 지분법의 독특한 특징이 뭐냐면 배당금을 만약에 받았다. 배당금을 받으면 현금으로 받았다. 대변에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을 해. 이렇게 처리한다고. 투자한 금액의 환수로 봐버린다고. 그래서 투자주식의 잔고 금액을 줄여버리거든. 근데 세법은 어떤 입장이냐 이거야. 세법은 배당금을 받으면 이익이지. 이익. 그래서 입금으로 봐라. 입금 사립시킨다. 입금 사립. 됐어요? 그리고 투자주식의 잔고 금액을 받으니까 유보처분. 그럼 여러분 됐네. 시험에 만약에 지분법과 관련된 이익, 손실, 배당금을 인식했다. 그러면 전부 다 부의시키면서 유보로 세무조정하면 돼. 됐어요? 지분법의 꽃은 이게 아니거든. 내부 미실현 이익을 제거하는 게 지분법의 꽃인데, 그게 내부 미실현 이익이 뭐냐면 우리 둘은 한 덩어리야. 우리 둘은 한 덩어리인데 얘가 내한테 100원짜리를 200원에 팔았어. 150원에 팔았어. 그러면서 50원의 이익을 계산한 거야. 짜고 치는 고스톱을 칠 수 있다고. 저거 둘 사이 한 덩어리면서. 그럼 그 50원이라는 이익을 인정하지 않아. 회계 처리를 할 때 지분법 이익에서 그게 미실현된 이익이라고 얘기한다고. 한 덩어리니까 내부적으로 미실현된 이익. 언제 인정해 주는데? 우리 둘 사이가 아니라 우리 둘 밖으로 빠져나가면 그걸 외부에 실현됐다고 얘기해. 그때 인정을 해줘. 그런 걸 제거하는 게 지분법의 꽃이야. 연결해서도 그렇고 상향이냐 하향이냐 이래가지고. 아무튼 세법에서는 그런 거 안 키운다, 인정 안 한다, 다 부인된다 이렇게 기억하고 들어갑니다. 자, 밑에 이번에 채권 액면 100원짜리 사채를, 자 이건 책에 있는 거거든요. 써머리로 볼 거예요. 써머리가 훨씬 더 복잡해요. 자, 액면 100원짜리 사채를 7월 1일 95원에 발행했대. 할인 발행이에요. 할인 발행. 그치? 아, 그래 안 그래? 뭐하나? 네. 언제 발행했대? 7월. 뭐야? 이자 지급일 사이에 사채 발행이네. 그치? 아니지. 이자 지급일이 언제야? 6월 30일. 이자 지급일 사이에 사채 발행 아니야? 됐나요? 다만 이자 지급일이 매년 말이 아니다 이거지. 됐어요? 매년 말이 아니니까 12월 31일자로는 회계 처리는 발생주에 따라서 미수이자, 미지급 이자를 계산해야 되겠네. 그죠? 네. 아, 그렇잖아. 회계 시간에 이런 거 가물가물하지 기억이. 왜? 이게 안 중요하니까 시험이 잘 안 나오거든. 이런 거 시험에 나오는 건 이자 지급일 사이에 사채 발행이 시험에 나오지. 네? 요거는 이자 지급일 사이에 사채 발행이 아니라고요. 원래 이자 지급일에 지금 발행한 게 맞아. 근데 이자 지급일이 연말이 아니다 그 얘기야. 연초가 아니고. 자, 그럼 발행자 입장부터 봐야지. 할인 발행했다고 100원짜리 사채를 할인 발행 차고 5원을 잡으면서 95원 받았어요. 취득자,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범주로 분류하게 됐네. 네팅한 금액 순액으로 계산하지. 왜 이렇게 하는데요? 국제 기준에서 네팅한 순액으로 하라 하나? 관행이라고. 국제 기준에는 어떻게 하라는 말이 없어. 관행이라고. 그럼 세무사지 기타 포괄손익 인식 금융자산을 100원을 잡고 차금을 5원을 잡아도 될까요? 감히 그럴 자신 있으면 해봐.
해보라고 답안에. 어쩌겠어. 남들이 하는 대로 해야지. 불안한데. 그죠? 그래서 수능으로 네팅하는 거 말고 95만원 잡았다고요. 자, 발행자로 다시 가자. 발행자 입장에서 이제 매년 말 유효이자율법에서 삼각해야지. 그지? 왜 삼각하는데? 발생주에 따라 미수이자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삼각을 했더니 저기 300이에요. 300. 아니 미수이자가 아니라 비지급이자. 이해가 그래서 비지급이자를 잡았대. 이자 비용 300. 인정이 된다고. 인정이 왜 되는데? 사채 할인만에 가면 삼각은 강제 삼각이야. 무조건 삼각을 해야 돼. 무조건 삼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이 이자 비용을 부인시키면 안 되겠지. 인정을 해줘야 무조건 삼각을 해야 되는 그런 형태겠지. 그죠? 그래서 인정이 된다고 송금으로. 됐죠? 자, 그 밑에 이자 비용. 그죠? 그리고 사채 할인만에 차금 100. 이거는 뭔데? 삼각한 거야. 위에는 표시 이자에 관련된 비지급이자고 밑에는 삼각분이라고. 여러분들은 분계 끊을 때 이렇게 한 큐에 하잖아. 이걸 별도로 지금 쪼개봤다 그 얘기야. 표시 이자랑 삼각분을. 그러면 삼각분은 어떻게 되는데? 삼각은 강제 삼각이니까 이 이자 비용을 인정을 해줘야 세법이랑 상충이 안 돼. 됐죠? 이걸 인정을 안 해줘버리면 삼각을 부인하는 경우가 된다. 됐죠? 소연이 지금 멤버 왔구나. 현재가치 할인차금 삼각비랑 다른 거다 지금 이거. 사채 할인만 할인차금 삼각이야. 그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자, 이제 왼쪽 편에 제품 구입자 입장에 보자. 구입자 입장에서 자 이제 표시이자 보자. 표시이자가 300이 발생했네. 아직 못 받았으니까 미수이자 계산했다고. 미수이자 세무조정 어떻게 돼요? 미수이자 지금 회계처리 발생주의라 했네. 자, 저를 보세요. 미수이자에 대해서 세법의 입장은 뭐예요? 손익기속식이 어떻게 되냐고요. 5절에서 했잖아. 해줘요 형님. 이자 수익의 손익기속식이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기속시기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러면 소득세법의 이자소득의 기속시기는 대부분 뭐였지? 현금주의였잖아. 공공다수를 상대로 하니까 관리하기가 힘들었지. 그럼 현금주의가 원칙인데 회계 기준에서 발생주의를 처리하면 오케이. 회계 기준을 수용을 해서 발생주의 회계 처리하면 오케이 인정이 된다. 다만 원천유 대상인 경우에 안 된다 했지. 그치? 그럼 원천유 대상이 아닌 경우는 국외이자겠지. 국외이자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원천유 대상. 무슨 표현이 있어? 없지. 원천유 대상이라고 부인시켜야지. 입금 부산이 마이너스 6. 방향을 잘 잡아야 돼. 됐죠? 자, 그 밑에 이제 삼각하네. 삼각하면서 기타 포괄손익 공정한 실적 범주 금융자산 잔고 금액을 증가시켰네. 네팅한 순액으로 하니까 바로 잔고 금액 증가시키잖아요. 삼각의 결 줄이는 게 아니라. 그치? 됐죠? 그리고 대변에 이자 수익 계상했네. 세법에서는 이걸 채권의 임의평가증으로 봐요. 기타 포괄손익 공정한 실적 금융자산 잔고 금액이 증가했잖아. 100만 원만큼. 임의평가증으로 봐. 그래서 입금 물산이 마이너스 6에. 자, 그 밑에 세무조정, 그 밑에 평가, 진짜 평가까지 해버렸네. 평가까지. 공정가치로 평가했다고. 세법에서는 시가겠지. 그래서 금융자산은 200을 증가시키고 기타 포괄손익 처리했네. 기타 포괄손익이 대변해왔네. 입금산입 기타 하고 이미 평가적으로 보니까 송금산입 마이너스 6.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어야 돼요. 할 수 있어야 돼요. 실제 사례 하나만 언급드릴까? 나중에 객관식 세법 책이 있는데 와, 수험생들이 과연 이걸 과연 몇 명이나 맞췄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경우가 있었는데 어떤 경우였냐면 이게 시험에 그대로 나와가지고 세무조정, 입금산입, 송금산입 합계액을 계산하시고 이래 나왔다고. 합계액을 책이랑 똑같이 나왔어. 책이랑 똑같이 나왔다는 얘기는 올바르게 세무조정을 다 했다고. 잘못된 세무조정을 바로 잡았을 때 입금산입, 송금산입 합계액을 계산하라 나왔어. 1번 보기가 0이야. 그게 정답이었어. 근데 수험생들 유지 멘탈로 그 0을 고를 수 있는 수험생이 과연 몇이나 될까? 나중에 보면 이게 문제가 있어요. 자, 저를 조금만 더 보세요. 저는 멘붕 왔지? 그지? 자, 들어보세요.
멘붕 온 거 바로 잡읍시다. 열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멘붕 온 이유는 앞에서 현재가치 할인 차금 상각 때문에 멘붕이 와서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이라고 돼 있다고. 들어보세요. 사채는 할인 발행을 하면 상각은 강제야. 그래서 세법에서 강제 상각이라고 표현해. 사채는 현재가치 할인 자금 상각은 현재가치 평가를 했기 때문에 상각이익이 나오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접근을 해야 돼. 세법에서 현재가치 평가는 어떻게 처리를 해? 회계의 입장은 뭐야? 현재가치 평가를 강제하고 있지. 세법은 현재가치 평가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야? 어? 어? 세법이 현재가치 평가에 대한 입장. 뭐라고? 아니 지난주에 하지 않았나? 거래를 4가지로 구분한다 했지. 장기할부 매. 알았어요. 동영상이 촬영하고 있으니까. 네, 여러분 힘내세요. 잘할 수 있습니다. 자, 장기할부 매. 장기금전 대차거래, 채권의 재조정, 채무의 재조정 4개로 구분하지. 4개로 구분해서 세법의 입장은 어때? 행님이 해줘요. 그렇지, 그렇게 대답해야지. 4개로 구분하든 뭐하든 상관없이 세법의 원칙적인 입장은 뭐라고? 명목가액 평가라니까. 그런데 기업에게서 현재가치 평가를 하니까 그걸 수용해 준 거야. 근데 수용을 해줬는데 장기할부 매 채권의 재조정은 오케이 인정이 돼. 근데 채무의 재조정과 장기금전 대차거래는 현재가치 평가 인정이 안 되지. 그렇게 접근해야 돼. 됐어요? 됐죠? 장기할부 매 거래를 하면서 현재가치 평가를 했대. 그러면 상각은 해야지. 현재가치 평가를 안 했으면 상각할 일이 없지. 뭐가 맞는 건데요? 둘 다 맞다고. 근데 상각을 한 경우에는 이자 비용이 발생하고, 상각을 안 한 경우에는 이자 비용이 발생을 안 하네. 세부담의 영구적인 차이를 갖고 올 수 있으니까 이 이자 비용은 수입 배당금 입금무산익 계산 대상상 지급이자에서 배제시켜야지. 또 어떤 게 있었지? 선택권이 주어진 거? 연지급 수입이자라고 부르는 거. DNA 이자, 슈퍼스 유산세 이자, 뱅크스 유산세 이자 이런 거. 선택권이 주어져 있고 세부담의 영구적인 차이를 갖고 올 수 있다고. 뭘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그래서 수입 배당금 입금무산익 계산 대상에서 배제. 그리고 아직 공부 안 했지만 예습에서 지급이자 손해무산익 계산 대상에서도 배제. 됐죠? 돌아오세요. 3-131페이지 하나만 더 보고 잠깐 쉽시다. 자, 오른쪽에 채권 발행자 입장에서 이자 비용 있죠? 화살표, 점수와 화살표 밑으로 따라오세요. 다른 세무 조정에 미치는 영향이 돼 있죠? 네. 그죠? 이게 뭔데? 지급이자 손해무산이래요. 아직 우리 공부 안 했거든? 아직 공부 안 해서 여기는 포함이 돼. 포함이 돼. 이거는 왜 포함이 되는데요? 강제 상각이기 때문에 선택권 이런 거 없어. 그래서 세부담의 영구적인 차이를 갖고 오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아. 무조건 포함이 돼. 됐죠? 네. 뒤에 하나만 더 보고 싶시다. 여러분. 마무리합시다. 자, 그 밖에 정리사항도 있죠? 그죠? 그 밖에 정리사항은 보지만 하는 게 그 밖에죠? 근데 이거 말문제 보기로 구성할 때 있어요. 자전거래 등을 이용한 평가손익의 불인정돼 있죠? 그죠? 그럼 자전거래는 뭐냐 이거야. 자전거래, 돌고 도는 걸 얘기하는 거야. 자, 경쟁제한적 시장 상황에서 어쩌고저쩌고 돼 있는데 밑에 사례를 보면 돼. 시드값 100원짜리 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80원에 처분하고 그 주식을 80원에 구입했대. 자, 이건 무슨 말인데? 내가 주식 100원치 취득을 했는데 이게 지금 80원 값어치밖에 안 해. 그래서 20원만큼 평가 손실을 계산하고자 하니까 평가 손실이 세법상 인정이 안 되고 부인되는 거야. 그래서 장난질을 치는 거야. 특수관계인한테 이걸 팔고 80원에 팔고 다시 80원에 사오는 거야. 그러면 20원이랑 처분 손실이 발생하잖아. 이 처분 손실은 처분 손실의 다리를 쓴 평가 손실이나 마찬가지다 이거야. 그래서 이런 자전거래를 통한 평가 손실은 인정이 안 돼. 그럼 손해무산익 유보지. 됐나요? 네. 됐죠? 자, 잠깐 쉬었다가